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치고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미 투자에 있어서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투자 협정 MOU. MOU 보면 놀라자빠질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을 제치고 굳이 일본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일본이 투자해가지고 뭘 얻는 게 있어야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은 사실 보면 그 이익도 전부 미국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지 제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우리한테는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라든가 조선에서 우리도 잘할 수 있어. 그 부분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좋은 것들을 잘 찾아낸다면은 우리도 나쁘진 않아. 우리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해온 나라야. 스톡으로 따졌을 때 대미 투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투자로 프레임 바꿔서 거기서 시간 끌면서 자동차에서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관세를 깎아내는 게 그게 좋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간 거죠. 아무튼 한국도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니 뭐니 이 관세는 15%로 그 당시에 낮췄었는데 지금 뭐 이제 전혀 다른 국면이 됐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그리고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국제 정치라는 거는 비장한 현실이잖아요. 그럼 한국과 대만, 일본은 취약하죠. 그렇다면 조금 더 레버리지를 가진 국가들인 유럽연합이나 또 일본도 그렇고요. 훨씬 더 레버리지를 가지면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시도했어야죠. 그런데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난폭한 패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세상이야라고 숙명론에 빠졌다가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취약한 캐나다가 지금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 총리가 과거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친했고 존경했던 하벨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무력한 자, 약한 자, 일개 야채 장사가 공산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작은 몸짓으로 저항했던 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연설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어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유럽연합이 달라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때는 난폭한 패권에 대해서 저렇게 무기력했는지 저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묻고 싶고요. 일본 지도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와도 관련이 돼 있겠지만 좀 더 레버리지를 가진 국가들이 주도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지금의 이 난폭한 질서가 조금씩은 바뀌어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후반부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나중에 다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을 보시면 이런 거죠. 캐나다가 사실은 70% 정도 경제가 미국에 의존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국제정책 캐나디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권적으로 뭔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미국한테 의존해가지고 그거를 사회나 경제에다 투입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입니다. 뭐 51번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사실은 캐나다가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고. 전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그 다보스에서 뭐 중견국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테이블 위에 메뉴가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캐나다도 취약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이 독자적으로 무통보하고 서해 출격시켰던 것도 그렇고요. DMZ 했을 때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을 안보적으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미군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까지 들고 와서 쿠팡에다가 안보에다가 관세에다가 투자를까지. 우리 대통령의 생각은
관세를 안정시켜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한테 어떤 실속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캐나다를 저렇게 미는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밀어버리면 예. 우리로서는 안보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적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북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예. 중국과의 개선하고 있는 관계 개선이 깨지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운명의 시점이 자꾸 다가온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 도움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의 레버리지는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 오히려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사실 사용 그런데 이걸 사용하기에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과연 마크 카니처럼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우리 내부에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보수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혼자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빌드업을 할 때가 됐다. 지금 당장에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연대를 시작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건 아까 이제 김양희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셨을 때 안보 문제가 걸리면 네. 경제 논점으로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미국은 그걸 구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쿠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 한국과 미국 간에 뭐래더라 경제와 안보의 가교가 되고 네. 쿠팡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 중재했을 때 냈던 그 소위 말하는 고소장이 예. 고소장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원래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어서 쿠팡이 그들을 몰아내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그럼 거의 정치 선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도 아니고요. 예. 사실은 우리 이마트라든지 우리 내부에 있는 유통산업이었는데 마치 중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쿠팡이 몰아내니까 예. 오히려 그것이 친중인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라고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예. 지금이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또 미국 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죠. 저는 좀 경제 쪽을 좀 중심으로 예, 조금 뭐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의 말씀에. 예.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맥락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우리는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가진 게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엇보다도 단적으로 바이든 시기에 바이든 정부가 제일 먼저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당장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해야 되는 거, 디리스킹 해야 되는 공급망에 위험한 게 뭐 있어 가져와봐라고 했을 때 가져온 핵심 품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 광물은 워낙 우리 보존 자원이 뻔하니까 이 나머지 3개를 뭐 의약품은 이제 그 위탁 생산이지만 이 3개를 다 해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마스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조선, 상선, 해군 을 재건시키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반도체 한국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만들거나 기냥 있으면 바로 우리를 추격해올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오케이 길게 봤을 때는 탈미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런 중국을 막아주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워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이 막아주는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인가.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서도 반드시 내려야 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올라탄다라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해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그러게요. 어려운 예. 일입니다. 그러나 뭐 이 부분은 해야 돼요.
말로는 쉬운 것들이 예, 참 예. 많은데 뭐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조건 같은 것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그러시죠. 중견구 연대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EU, 일본이랑 정말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대미 투자 MOU 맺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미국이 바라는 그 분야가 거의 똑같아요. 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가서 일본하고 EU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제살깎기 경쟁이 되는 거죠. 협력해야 예.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저는 어제 롤라 대통령이 한국에 온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스타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 갖고 있는 것들이 실은 적지 않은데 미국이 너무 크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자꾸 왜소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 두 나라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우리와 협력하고자 하는 예.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라들과 자꾸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 우리가 섣불리 EU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필요한데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EU는 소위 그 협상력이 27개 국가가 함께 움직여요. 예, 우리는 달랑 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러게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EU나 캐나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죠. CPTPP도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 여기서 저는 한 부분이 결국 그러면 미국이 정말 중국을 막아주는 것에서 끝나느냐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제조업들을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대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예, 사실 거기에 우리의 이 직장을 그렇죠? 이 사람들을 우리 경제가 사실은 미국의 경제를 키우는 게 되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공세가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아예 호구 잡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한국을 몰아붙이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힘든 것도 미국이 생떼를 부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미국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탈미를 한다는 게 가능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캐나다를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밀어붙인다면 예. 사실 그 카드를 지금부터 빌드업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는 좀 너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